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기하 첫 시간이고요. 자, 제 기하 1단원. 근데 부담 갖지 말고 오세요. 2차 곡선이라고 하는 파트야. 자, 근데 우리가 거기 제일 첫 번째 개념이래. 어떤 방정식이래요? 네, 포물선의 방정식이래요. 우리가 흔히 2차 함수라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게 실제로 그 도형의 이름이 포물선인 거 정도 우리 괜찮으시죠? 그지?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가능하면 1단원을 다 끝내려고 하는데, 가능하면 물론 여러분들 좀 문제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좀 이제 또 요 기하에 좀 센스가 있나는 내가 좀 보면서 자, 그래서 일단 제일 첫 번째는 우리가 자, 포물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살짝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쌤이 여러분들한테 오늘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포물선의 방정식도 이 포물선을 표현하는 어떤 도형의 방정식인 거야. 그러면 그 도형의 방정식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전에 우리가 이 포물선이라고 하는 녀석의 정의서부터 좀 알아야 돼요. 포물선의 정의. 이 포물선을 우리가 2차 함수라고 부르는 것도 물론 맞지만 이거의 정의가 원래는 뭘까요? 라고 얘기했을 때 당연히 모르니까 내가 좀 설명 좀 할게요. 알겠어요? 자, 초점이라고 이제 우리가 부르는 게 앞으로 생길 거야. 자, 그 다음에 준선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부르게 되는 녀석이 이제 오늘 있을 거예요. 자, 초점과 준선까지의 거리가 일정한, 편하게 보세요, 점들의 모임. 자, 이거를 우리가 포물선이라고 불러요. 자, 초점과 준선까지의 거리가 일정한 점들의 모임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원의 정의는 아시죠? 원은 하나의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뭐한 애들의 모임이에요? 일정한 애들의 모임이에요. 그걸 이제 우리가 원이라고 하는데, 이제 포물선이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자, 준선이라고 하는 건 이따 쌤이 다시 좀 이쁘게 쓰겠지만 어떤 선이에요. 그리고 초점이라고 하는 건 이제 어떤 점이겠지? 근데 뭐냐면, 자, 어떤 접촉평면 위에 있는 점에서 초점까지 거리랑 준선까지의 거리, 직선으로의 거리는 수직으로 내렸을 때 거리를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같은 이런 점들의 모임인 거야. 내 말도 무슨 말하는지 이해되지? 자, 그럼 그런 점들이 뭐 이런 데도 또 있겠지. 요렇게 가면 요 거리랑 요렇게 가면 요 거리랑 똑같다. 그러면서 이렇게 연결했을 때 정확하게 얘네들의 중점 잡으면 뭐 요런 데도 이르는 거리가 똑같을 거고. 그래서 그러한 점들을 내가 다다다다다다다다다 모으면 이러한 모양이 만들어진대요. 그래서 그 점들을 내가 그 점들을 무수히 많이 모으면 이제 선이 되니까, 그러면서 이런 도형이 만들어지고, 이런 도형을 우리가 포물선이라고 부르는데. 자, 그래서 다시 포물선이라고 하는 건 어떤 점에서 이 선을 우리가 이제 준선이라고 불러요. 준선까지의 거리와 요 정해진 점을 우리가 초점이라고 부르고, 초점은 우리가 보통 영어로 포커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이 초점은 보통 우리가 점을 F라고 좀 많이 적습니다. 자, 그래서 초점까지의 거리와 준선까지의 거리가 일정한 점들의 모임을 우리가 포물선이라고 불러요.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 이때 이 도형을 표현하는 식을 내가 좀 유도하고 싶어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는 내신이다 보니까 그 유도식도 쌤이 살짝 좀 설명을 할 건데, 그러면 우리가 원에 대해서도 이 식을 유도할 때 보통 가장 스탠다드한 상태로 출발을 하거든요. 중심을 원점으로 좀 잡고 반지름 길이 R이라고 두고, 이 위에 있는 점을 X, Y라고 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의 루트를 취하는 게 R과 똑같다 해서 이렇게 우리가 식을 세우잖아. 같은 맥락이에요. 그럼 가장 좀 스탠다드한 상태로 갈 건데, 그게 요 녀석을 X축으로 들 때야. 자, 그리고 요 점을 Y축으로 들 때. 맞아, 나말 때 이해되죠? 그런데 쌤, 이 녀석이 움직일 수도 있잖아. 맞아.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기하라고 하는 건 고일 내용을 배우고 난 다음에 배운 거니까, 그 다음에 얘가 이동된 건 평행 이동의 개념을 도입하시면 되는 거예요. 괜찮으시죠? 자,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 두 번째, 자, 그래서 포물선의 도형의 방정식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이거는 여기까지 괜찮아? 오케이. 자, 그래서 요렇게 X축이 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렇게 Y축이 좀 있고, 자, 그래서 쌤이 요렇게 준선을 좀 하나 잡아놓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포물선을 하나 잡아놨었다라고 좀 칠게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자, 그랬을 때 이쯤 어딘가 점이 하나 있을 건데 요 점을 내가 F 초점이라고 좀 치면 요걸 이제 우리가 초점이라 불러요. 그랬을 때 포물선의 기본적인 정의가 준선으로부터의 거리랑 초점으로부터의 거리가 똑같은 거니까 당연히 얘네들은 뭐 할 거야? 같을 거예요. 괜찮으시죠? 자, 그래서 내가 원하는 요런 점들이 어떤 점을 얘기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 내가 이 점을 가령 A라고 좀 치고 요 점을 X, Y라고 하고 X와 Y에 관련된 식을 좀 찾을 거고 우리가 초점이라고 하는 건 또 마찬가지로 좌표는 주로 P라고 좀 많이 놓습니다. 자, 그래서 P, 0 이렇게 좀 줄 건데 이때 여러분들이 좀 매칭시켜야 되는 게 있어. 여기가 P면 요 거리가 얼마야? 요 거리가 P예요. 요렇게 좀 매칭을 시켜주세요. 알겠지? 그리고 요 녀석은 우리가 흔히 이제 포물선이니까 이참수라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용어 정리 좀 합시다. 자, 그랬을 때 다시 요 점을 우리가 초점이라고 부르고 요 녀석을 초점. 요 선은 무슨 선? 아이 좋아요. 준선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요 점 있죠? 요 점 우리가 보통 이참수의 무슨 점이라고 부르지? 네, 꼭지점. 그래서 용어는 요렇게 세 가지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괜찮죠? 자, 그럼 나 뭐 할 거냐면 정의대로 여기에서 초점까지 이르는 거리와 내가 그림을 좀 이상하게 그린 거야. 여기서 준선까지 이르는 이 거리가 서로서로 뭐하다? 예, 같다. 구분죠? 이렇게 두 개 같은 거, 이렇게 두 개 같은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준선까지 거리는 이렇게 수직을 내렸을 때 거리니까 좀 신경 세울게요. 얘네 둘 사이의 거리식을 내가 유도를 좀 하면 x-p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의 제곱 플러스 y라고 하는 녀석의 제곱. 괜찮으시죠? 자, 그 녀석이 원래 이거 루트 취한 건데 자, 그럼 요 사이의 거리는 봐. 내가 여기를 p라고 했다라는 건 이때 요 준선의 식은 x는 뭐겠어요? 마이너스 p 이렇게 되면 되겠지?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x 더하기 p겠지? 이해했죠? 그 녀석을 제곱하면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식을 좀 유도할 수 있어요. 식 정리 좀 할게요. 자, 그러면 처음이니까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2px 더하기 p제곱 더하기 y제곱 은 x의 제곱 자 더하기 2px 자 그 다음에 더하기 p제곱 자 요렇게 좀 써서 여러분들 보시면 x제곱 사라지고요. 자 p제곱 사라지고요. x제곱 p제곱 사라져서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기본적인 형태는 y의 제곱은 4px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괜찮으시죠? 마이너스 2px로 넘어가면 4px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포물선에 대한 방정식을 기억해야 될 건 y제곱은 4px라는 거.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특히 기하 파트에서는 이거 함수는 아니에요, 얘들아. 함수는 아니야. x에 대응되는 값이 두 가지가 있으니까 그냥 2차 곡선인 건데 이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식을 정리할 때 항상 y제곱은 4px의 형태로 쓰려고 노력을 좀 하셔야 돼. 괜찮으시죠? 자, 그럼 가봐. 쌤이랑 기본 문제 좀 보자. 자, 기본 문제에서 쌤이랑 천천히 자, 초점이 1,0이고요. 그 다음에 준선이 x는 마이너스 1이 포물선이라고 나한테 얘기를 했어. 그럼 다시 자, 봐봐. 기본 문제 1번을 좀 보시면 하나만 좀 예시만 들고 잠깐 넘어갈 거야. 자, 요렇게 x축이 좀 있고 요렇게 y축이 좀 있는데 자, 문제에서 초점이 1,0이래요. 그럼 여러분들이 요렇게 좀 찍고 1,0을 좀 쓰겠지. 자, 그 다음에 준선이 마이너스 1이래. 자, 그럼 여러분들이 느껴야 되는 거 첫 번째, 이미 요 거리랑 요 거리가 뭐가 되게끔 같게 되게끔 이미 세팅이 된 게 확인이 돼요. 그 말은 어떤 장난질을 아직 하지 않은 거야. 평행 이동 같은 거 우리가 딱히 시키지 않은 거지. 괜찮죠? 자, 그러면 아마도 이제 그 포물선은 이렇게 생기진 않았겠죠? 준선이 이쪽에 있으니까. 그럼 그 포물선은 이렇게 생겼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 이렇게 됐지? 그럼 빨리 우리는 P가 얼마예요? P가 1이었구나라는 걸 체크할 수 있어요. P가 1이었구나라는 걸. 자, 그러면 후딱 Y 제곱은 4px에서 P가 얼마예요? 1. x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Y 제곱은 4x구나. 이렇게 내가 쓸 수 있다는 거지. 그 문제에서 다음 포물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그래프를 그리시오라고 얘기하면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구해주시면 된다는 거지. 충? 옳지. 두 개.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만 볼게. 자, 이렇게 생기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조금 더 익숙한 건 이런 형태거든요. 두 가지 정도 볼게요. 자, 지금 하나 받고 하나만 더 볼 건데 자, 이번에는 준선이 이렇게 생겼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y는 마이너스 p. 자, 그리고 초점이 요쪽에 있을 수 있어요. 이 초점을 내가 f라고 좀 하면 이 녀석이 이제 0,p겠지.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 요 거리와 요 거리가 서로 똑같을 거고, 자, 그러면 아마도 그 이번에 생긴 2차 곡선에 해당이 되는 포물선은 요런 느낌으로 생길 거예요. 괜찮으시죠? 자, 그래서 요런 어떤 이 포물선 위에 점이 있었다라고 치면 어차피 그림을 좀 못 그린 거야. 자, 요 거리와 요렇게 너무 다른데, 자, 요 거리가 서로 똑같은 요런 형태인 거지. 괜찮으세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이때는 쌤이 유도를 살짝만 처음이니까 좀 해주면, 마찬가지로 이 점 위에 있는 임의의 점을 내가 x, y라고 하면 이번에는 얘네 둘 사이 거리가 x의 제곱에, 자, 그 다음에 플러스 y 마이너스 p라고 하는 녀석의 제곱이 되고요. 자, 이 녀석의 거리는 y 더하기 p가 될 거예요. 자, 그 녀석을 제곱하면 되는 거니까 y 더하기 p라고 하는 녀석의 제곱, 요런 느낌. 자, 그럼 y제곱 p제곱 사라지는 건 여러분들 보이실 거고, 따라서 이때는 그냥 문자만 서로 체인지된 거네. x제곱은 4py 되는 거 영원히 보여요? 요렇게 된다는 거지. 근데 봐, 이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이차함수인 거 느낌 와요? 그치? x제곱은 4py라고 좀 내가 쓰면 어차피 y는 몇 x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차함수예요. 그래서 x제곱은 4py 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이차함수니까 이런 느낌으로 그려야지. 근데 y제곱은 4px라고 하면 우리가 요렇게 그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정말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그러면 잘 봐줘. 좀만 지울게. 지워도 되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두 번째지. 자, 이동에 대해서 살짝만 더 봅시다.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 기본적인 이동에 대한 내용들은 숙제가 돼야 돼요. 이동은 두 가지가 있잖아.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 괜찮죠? 그럼 잘 봐. 쌤은 그냥 하나 정도만 좀 해볼게. 첫 번째. 자, 평행이동이라고 내가 쳤을 때, 잘 봐. 자, 방금 우리가 배웠던 포물선의 방정식의 식이 어떻게 되려나? y제곱은? 그렇죠, y제곱은 4px. 자, 그러면 y제곱은 4px라고 좀 쳤을 때, 그리는 법을 쌤이 좀 소개를 좀 하려고 해요. 자, y제곱은 4px라고 쳤을 때 내가 이 녀석을 x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n만큼 평행 이동시키게 되면, 그때 포물선의 방정식의 식은 y 대신에 y 마이너스 n이 들어갈 거니까 y 마이너스 n의 제곱에 4, 그리고 p 안 바뀔 거고 x 마이너스 n 이렇게 생길 거야. 뭐 당연한 내용이죠. 우리가 평행 이동이라는 식을 알고 있으니까 개념을. 그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이게 평행 이동이 된다 한들 여러분들은 그 녀석의 식을 정리할 때 항상 4p로 묶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야. 이게 온전한 형태니까 괜찮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잘 봐. 그때 확인을 하셔야 될 건 일단 첫 번째 바로 꼭지점부터. 원래 기존의 꼭지점이 몇 콤마 몇이죠? 0,0이지. 그죠? 우리 아까. 근데 내가 이 녀석을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꼭지점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이야? m,n이야. 그러면 m은 얘가 0 될 때, n은 얘가 0 될 때. 괜찮으시죠? 그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이제 내가 좌표축은 안 그릴 거고 이러한 형태의 이동이 된 식을 보면 여러분들이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건 꼭지점이에요.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 m,n을 잡아놓고, 맞죠?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선 하나를 이렇게 잡는 거야. 얘랑 길이가 같게끔 요렇게. 그랬을 때 아마도 쌤이 지금 이 거리를 p라는 느낌으로 잡아놓은 거겠지. 그렇다고 한들 안 바뀔 거니까. 그래서 p라고 하는 녀석 잡아놓은 다음에 요렇게 여러분들이 선 하나 쓰시면 돼. 이게 준선이 될 거고. 그럼 얘네 p만큼 뒤로 간 거니까 x는 뭐겠어? m? 마이너스 p일 건데 얘들아 이거 외우는 거 아니야? 알겠지? 외우는 거 아니야?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오케이, 그 요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긴 포물선을 그려주시면 되겠구나 라는 거예요. 안 나오시죠? 오케이.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대칭이동. 딴 건 없어. 대칭이동은 그 중에서 봐. 원래 포물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있었고 이렇게 있었고 이렇게 있었는데, 야, 내가 이거 x축 대칭해봤자 어차피 그게 그거 아니야? 좌로 뒤집어, 위아래로 뒤집어봤자? 그러니까 우리가 뭐만 알면 되냐면 y축 대칭 정도만 알면 돼. y는 x 대칭 이딴 거 안 나와. 알겠죠? 그냥 우리가 x축, y축에서 이렇게 생기거나 이렇게 생기는 것만 알면 돼. 근데 봐, 실제로 이 포물선을 뭐 대칭했다 이런 느낌보다도
이렇게 생길 때 그래프가 그 식이 어떻게 될지만 우리가 좀 알면 되는데 들어줘잉? 자,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녀석이 y제곱은 4px인데 자, 내가 이 자식을 y축에 대해서 대칭했어. 아, 뭐야. 기하는 안 배워서 나서었던 것 뿐이에요. 그럼 y축에 대해서 대칭하면 x 대신에 뭐가 들어가지? 마이너스 x가 들어가니까 그때 식이 어떻게 생기냐면 y제곱 그대로 가고요. 혹시 쌤이 이렇게 적어도 괜찮나? 4 이렇게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가면 그냥 저 p가 마이너스 p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지. 그럼 봐. 내가 기존으로 잡았던 p가 양수라는 느낌으로 지금 잡은 거기 때문에 여기 p가 만약에 음수가 되면 딴 거 없어? 얘가 음수가 되면 여러분들 어느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되냐면 자, 똑같아. 자, 내가 꼭지점 0,0을 좀 잡아놨고요. 예원아. 자, 그리고 나서 이쯤 어디선가부터 한 이쯤 어딘가까지 거리가 같게끔 내가 좀 잡아놨어. 자, 그래서 요 녀석을 내가 뭐 p,0 이라고 잡고 요 녀석을 마이너스 p,0을 하고 좀 잡으면 자, y제곱은 4px라고 하는 녀석의 식은 요렇게 생긴 거지. 자, 그래서 요 녀석이 y제곱은 4px인데 얘는 p가 뭐일 때? 양수일 때인 거야. 그런데 만약에 p가 음수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그냥 똑같은데 뒤집어서만 그리면 되는구나. 이게 p라고 하는 녀석이 음수일 때. 요 정도 알면 포물선의 방정식은 충분해요. 정의로서, 이동으로서까지. 그 외 성질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의에 입각해서 할 거야. 괜찮지? 자, 그럼 쌤이랑 뭘 좀 해볼 거냐면 자, 보통 문제가 어떤 느낌으로 나오냐면 쌤이랑 발전 문제 4번 하나만 좀 봅시다. 그래프 그리는 건 여러분들 조금 이따 한번 해볼 거예요. 지울게. 여원아, 포물선의 정의가 어떻게 된다고? 거리가 같은 애들의 모임. 딱 그거 그게 일단은 여러분들이 난이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특히 이 기하 파트는 그냥 정의에 입각해서 문제를 푸는 거야. 자, 그러면 자, y제곱은 8x를 딱 쳐다봤어요. 이게 좀 보이네. 4번이에요. 그럼 이 y제곱은 8x라고 하는 걸 빨리 어떻게로 바꿔야 돼? 4 곱하기 2 곱하기 x로 바꾸는 거야. 그럼 p가 얼마였구나? 2였구나 정도 우리가 빨리 잡아가시면 되는 거지. 왜? 우리는 y제곱이 4px가 기본적인 형태였으니까. 그러면서 전석의 꼭지점은 0,0이었구나 정도.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저걸 딱 보면서 초점의 좌표는 몇 콤마면? 2,0. 준선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2 정도. 괜찮죠? 자, 그 상황에서 자, 이렇게 x축이 있고 이렇게 y축이 있어. 쌤이 성질들을 바로 좀 설명해 줄 수도 있긴 한데 좀 풀면서 감을 좀 잡읍시다. 그림은 이거 그리시네. 자, y제곱은 8x인데 잘 봐. 그럼 여러분들 하셔야 될 거 여기 지금 마침 초점 f를 지난데요. 근데 이 녀석의 좌표가 우리가 2,0라는 걸 알아. 그러면 봐. 너네가 포물선을 봤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준선도 세팅을 해주는 거야. 이렇게. 왜 이렇게 못 그려? 그래서 이 준선의 방정식이 x는 마이너스 이렇게. 그럼 거기에도 그림에다 나중에 여러분들 봤을 때 그려놔야 돼.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초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대. 오케이. 초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구나. 거기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자, 그리고 나서 여기가 P래요. 그 다음에 여기가 Q래요. 뭐 그럼 가봐요. 근데 문제에서 나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PQ의 길이를 좀 구해봐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괜찮아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제 어떤 느낌이 좀 드냐면 들어줘. 자, 이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문제 풀지? 그때는 무조건 정의로 돌아가는 거야. 우리는 포물선의 정의 자체가 자, 요렇게 했을 때 요 거리와 여기서 내가 그림을 못 그린 거야. 요렇게 했을 때 이 두 개의 거리가 서로 뭐 한 거죠? 같아요. 그런 애들의 모임인 거니까. 자, 그럼 한 번 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와 요렇게 있는 요 녀석의 거리가 뭐 하죠? 예, 같아요. 약간 괜찮지? 근데 문제에서 PQ의 X의 좌표를 각각 알파 베타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얘기 들어줘. 그러면 P가 알파지? 그러면 질문. 요 거리가 얼마죠? 알파겠지 뭐. 그지 않겠냐? 그지? 요 P의 좌표가 이게 막상 처음에 여러분들이 풀려고 하면 잘 안 돼. 그거는 어렵다기보다는 그냥 낯선 것 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요 거리는 얼마겠어요? 예, 요 거리는 베타예요. 요 거리 얼마죠? 2, 굿! 2, 왜냐면 준선이니까. 요 거리 얼마요? 2. 답은 18인 거 이해돼요?
왜? 요게 요거랑 뭐해? 같죠? 그럼 얘가 베타 더하기 2죠. 아, 요게 요거랑 똑같지? 그럼 얘가 알파 더하기 2죠. 그럼 답은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4죠. 근데 문제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나 있으니? 14라 했으니 답은 18 이렇게 될 거라는 거지. 뭐 이런 거예요. 오케이, 쉽네. 그래서 괜찮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쌤이랑 기본 문제 2번도 좀 보자. 지금이 혹시라도 할만했다면 오늘 배우는 내용들은 다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이야. 자, 기본 문제 2번을 보면 점 3,1에 대해서 포물선 y제곱은 8x 위에 이미의 한 점을 p, 초점을 f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자, AP 더하기 FP라고 하는 녀석의 최소값을 좀 구해주라고 나한테 얘기를 했으니까 천천히. 자, Y제곱은 8X. 오케이. 그럼 바로 그래프. Y축, X축.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포물선 그려놓고 자, 길이 같을 거고 점 한 요 정도 하나 찍고 요 정도 하나 찍고 자, 그러면서 준선 표시해놓고 그러면서 요 녀석의 좌표는 F라고 해놓고 2,0 괜찮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A라고 하는 점이 등장을 했어요. 근데 그 A라고 하는 녀석이 3,1이래. 그럼 천천히 좀 봅시다. X가 만약에 여기 3이야. 그러면 X에도 3을 대입하면 Y제곱은 24거든요? 그럼 Y가 대충 루트 24야. 그 말은 2보다 오른쪽에 3이라고 하는 지점이 있을 거고 그 3을 대입한 요 값이 루트 24예요. Y좌표가.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럼 루트 24라고 하는 건 대충 4점 얼마니까 3,1은 얘보다 밑에 있겠구나. 그래서 점 A는 이렇게 포물선 안에 품고 있겠구나. 정도는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대입해서 판단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런데 문제에서 자, 포물선 위에 이미의 점을 P라고 나한테 얘기를 했어. 오케이, 그러면 그냥 대충 말되게 뭐 이런 데 하나 잡지 뭐. 이런 데를 할까? 이리로 가자. 이렇게 하나 잡았어. 근데 문제에서 나한테 뭐라고 했냐면 자, FP랑 AP랑 FP 뭔가 이렇게 갔다가 가는 거구나. 이 거리 무슨 값 구하래요? 최소값 구하래요.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이거야. 들어? 끝냈어. 얘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데 왜냐면 A는 그냥 어떤 점이니까. 근데 마침 초점과 연결한 이 거리는요 준선까지 연결한 이 거리랑 뭐해? 같다라는 걸 우리가 정의로서 알아요. 그러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간 건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간 거랑 똑같이. 그럼 결국 나는 치고 일로 도달하면 되는 거네. 그럼 그 거리 중에 제일 짧은 거리는 그냥 준선과 선분으로 연결하면 되는 거죠. 준선과 선분으로 연결한 요 녀석. 이게 제일 짧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킁 치고 이렇게 가는 건 어차피 킁 치고 킁 가는 건데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가는 거면 그냥 이렇게 가는 게 제일 짧잖아. 따라서 최소값은 이 거리였구나 라는 거 정도 할 수 있고 우리는 이 녀석이 2였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2라는 거 알고요. 그 다음에 A라고 하는 녀석의 좌표가 아까 쌤이 기억하기에 3,1이었으니까 3이고 마이너스 2니까 최소 거리는 5였구나. 이렇게 푸는 문제. 괜찮으신가요? 오랜만에 푸니까 더 재밌네. 자, 우리 문제 몇 개만 좀 해볼게요. 일단 아직은 이제 너네가 나만큼 익숙하진 않겠지. 그래서 일단 우리가 첫 번째 자, 발전 문제 1번 체크하시고 거기 문제 보시면 초점의 좌표랑 준선의 방정식 구하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그래프도 그려봐. 자, 그 다음에 자, 발전 문제 5번 수능 문제네, 휴가. 그 다음에 발전 문제 8번 오케이, 일단 이 정도만 해보자. 봐봐. 지금 어차피 5번은 여러분들이 푸셔서 고작 풀어서 이거 그냥 패스하고 12번을 좀 보시면 일단 이렇게 좀 있으면 여러분들이 정보들을 채워놔야 돼요. 정보들을. 표현 가능한 거. 오케이. y제곱은 12x니까 초점의 좌표는 4px 때리면 이제 3,0이구나. 자, 그러면서 요 자식은 그러면 x는 마이너스 3이겠구나. 그러면서 두 번째 민섭이가 포물선의 문제들을 풀 때는 정의를 써먹으라고 했으니까 요 보라색 길이랑 얘랑 똑같구나. 자, 정의 써먹으라고 했으니까 초점까지 연결한 요 거리랑 초점까지 연결한 요 거리는 똑같구나. 빨간색 길이는 요렇게
자, 그래서 문제에서는 지금 뭘 구하라고 얘기했냐면 요 빨간색 길이 구하라고 했었는데 그건 어차피 이 길이 구하는 거랑 똑같은데 요 정도까지 일단 여러분들이 왔을 건데 자, 문제에서 추가적인 정보를 준 게 AF의 길이가 4래요. 그죠? 아, AC 길이가 4라고 나왔는데 그게 어차피 이 길이가 4란 소리니까. 그죠? 근데 AC 길이가 4인데 요만큼의 거리는 얘는 얼마인데? 3. 그럼 4에서 3 빼면 되는 거니까 여기 남은 게 얼마지? 1. 근데 그게 마침 A의 X의 좌표니까 나는 얘가 이제 1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잘 들어줘. 요 길이가 마침 4거든요. 이거는 포물선의 정의 때문에. 자, 그리고 나서 쌤이 요렇게 살짝 수선의 발을 내렸어. 근데 요 길이가 1이라며? 그럼 질문 요 길이가 얼마죠? 그치, 왜냐면 얘가 3이었는데 1 빼면 되는 거니까 여기 2예요. 근데 얘가 4예요. 1대 2예요. 어? 60도네, 그치? 이해했어? 여기까지 괜찮아? 그치, 그치, 여기까지.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나는 뭐 했냐면, 야, 그러면, 이렇게 내려볼까? 이해했죠? 왜? 얘 어차피 닮음이니까 여기도 그대로 60도를 따라갈 거니까. 예원이 여기까지 괜찮니? 네. 근데 문제에서는 요 길이 구하라고 얘기했으니까 내가 이 길이가 얼마인지 몰라서 별이라고 좀 했어요. 그럼 이것도 별이잖아요? 그럼 별인데 이만큼 길이가 얼마지? 6이겠지? 왜냐면 여기도 3, 여기도 3이니까. 그죠? 그럼 따라서 요 길이는 별에서 뭐 뺀 거야? 6 뺀 거예요. 근데 60도래네. 2별 마이너스 12가 2배 한 거야. 1대 2 비율이니까 이게 별이면 되네요. 따라서 별은 얼마? 12. 네, 풀이는 딱 요만큼. 그래서 별은 12. 짜잔. 선을 한 번에 내려주세요. 여기서 이렇게? 네. 아이고 뭐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죠. 근데 60도인 걸 몰랐으면 안 돼요. 60도인 걸 모르고 닮음으로 그냥 간 건가? 네, 근데 너무 들어가. 꼭 60도를 몰랐어도 닮음을 이용하는 패턴이긴 하죠. 닮음, 결국 내가 지금 이거 쓴 것도 닮음 쓴 거니까. 근데 뭐 안 보일 거라 생각은 내가 못했어가지고. 그런 거지. 물론 쌤이 지금 여러분한테 안 알려준 성질들도 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좀 더 익숙해지고 난 다음, 그죠? 성질들보다는 뭐 좀 푸는 요령들. 이렇게 말고 다르게도 구할 수 있는데 m 더하기 n분의 am 플러스 bn 이런 공식도 있는데 나중에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직 처음 보는 거니까 당연히 낯선 거니까 저렇게 보는 방식도 있구나. 저럴 때 뭔가 특수 방법 떠올릴 수도 있구나. 정도 참고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치?